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요즘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또 코로나도 뭐 창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정책도 좀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서 참 부동산이 약간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다는 이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시기에 이제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는 그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런 시장을 또 예의주시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식산업센터가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사실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대체제로 투자할 곳을 찾기 위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지난 한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투자자로 들어와서 돈을 실제로 벌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어떤 뭐 검증이나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벌은 돈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입을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선풍적으로 또 이렇게 열광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힘줘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들어오신 이 투자자분들은 주택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왔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이 투자자분들이 다시 주택시장에서 어떤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이제 주택이나 주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실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주택 쪽으로, 주거 쪽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가장 위험적인 요소라고 제가 얘기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뭐 바뀌 틀리지 않고요. 지금도 그 부분이 가장 많이 리스크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시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더 좋은 시장이 나타나거나 나에게 익숙한 시장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옮겨가겠죠. 그게 주거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런 시장,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도 한마디로 굉장히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있다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더 많이 가격으로 올라가고, 토지가도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많은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사업을 시행해도 될까?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될까? 이러면서 시행을 하는 사람들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할 때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분양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시행을 하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건물을 짓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돈을 빌려줘서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지을 수 있게 하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보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분양이 조금 더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맨 위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거는 시장이 조금 얼어붙는다, 이건 좀 돈을 빌려줬을 때 리스크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토지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건축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분양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이 정도 분양가가 감당이 될까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땅을 사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주춤주춤하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죠. 이 주춤주춤하는 상황이 생길 때 지금 이제 현대처럼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시절에 지금 이렇게 공급이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시기가 아니에요. 현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현장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적으로 환경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이 투자자 수요가 상당수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수요 자체가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 수요 자체가 많이 줄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가파르게 확 늘어나다 보니까 저변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자에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돈을 번 게 간단히 눈으로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단 작년에만 분양을 했었더라도 여기는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이게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들이 너무 많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선택을 쉽게 하고 또 편하게 하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대로 이제 계속 가면 좋겠죠. 저도 이렇게 뭐 계속 갔으면은 가는 게 저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큰 리스크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은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돈을 지금 시절에는 돈을 쉽게 번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쉽게 벌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듯이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하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이거를 이제 돈을 너무 쉽게 버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장은 참 공평합니다. 또 만약에 어떤 변수가 하나가 있으면 순식간에 또 이렇게 언제 투자를 했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것도 또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어떤 부동산 정책적으로 변화가 생겼을 때 순식간에 이 지식산업센터의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이 저변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고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정보를 듣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NS가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뭐 조금만 안테나를 세우고 보면은 뭐 여기가 좋다, 여기 안 좋다, 여기 요즘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뭐 분양이 된다, 안 된다, 미분양이 속출한다,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간다, 뭐 계속적으로 수익이 많다, 어디는 얼마 벌었다더라, 어디는 뭐 미분양 사태다라더라, 어디는 뭐 마이너스 피가 있다더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굉장히 큰 위험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정보가 순식간에 파급력이 생기지 않으면 시장이 순식간에 얼지는 않아요. 어느 한쪽이 그렇다고 치면 이게 이제 서서히 뭐 입에서 입으로 또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지금은 뭐 아침에 만약에 어떤 소식이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하루면 뭐 순식간에 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 훨씬 빨리 냉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주식으로 따지자면 그냥 하방으로 그냥 꽂아버리는 거죠. 손절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과거에 있었냐 없었냐 이제 지금은 굉장히 큰 시장에서 봤지만 과거에 이제 어떤 시장이었냐면 일반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 2006년, 7년, 8년 요때 리먼이 터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요때는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회사, 기업체 대표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분양가가 400만 원, 500만 원대 정도 됐거든요. 이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됐으면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뭐 평당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냈잖아요. 그때도 프리미엄이 뭐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뭐 1000만 원짜리 분양을 받았는데 뭐 프리미엄이 한 100만 원 붙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7년, 8년, 6년, 7년, 8년 요때 리먼 터지기 전에 요런 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기업체 대표들이 이 투자를 한번 해보고 나서 굉장히 선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회사가 규모가 큰 데들은 막 200평, 300평, 막 500평 이렇게 분양을 받았어요. 실제로 연면적이 뭐 2만 평, 3만 평이던 건물들이 지금 요즘에 보면은 뭐 2만 평, 3만 평 되는 건물이 뭐 한 달도 안 돼서 분양이 다 끝나잖아요. 그 시절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도 그런 상황이 생겨서 뭐 분양이 일주일 만에 완판이 되던 시절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어떤 대외적인 변수죠. 리먼이라는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어려버렸지만 그 리먼이 터지고 나서 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 투자자들이 전부 다 거기서 묶여버린 거였어요. 그때 계약금 속출, 계약금 포기 사태도 많이 생겼었고, 마이너스 피는 뭐 당연했었던 거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갔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던 분들이 다시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안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투자하시던 분, 지금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저는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납니다. 지금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이 모습들이 그때 2006년, 7년, 8년 요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이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에 들어온 이유가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로 인해서 대체제를 찾다 보니까 대체 수단으로 들어왔다. 대체 수단으로 들어왔는데 이 지식산업센터가 내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 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를 또 투자를 해보니까 실제로 프리미엄도 받고 잘 돌아가더라. 그래서 주변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열광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투자를 하고 무분별하게 묻지마 투자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가 거의 최고적인 것 같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기는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렇게 안 됐으면 좀 이제 연착륙되고 충분히 이렇게 시장에서 잘 반응하고 조금은 뭐 빠져나갈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체할 시간도 있고 기업체가 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요렇게 생겼으면 돌아가면 저도 좋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 급변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정보가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이 현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한 번 얼면 아마 제 판단에는 순식간에 얼어버릴 겁니다. 순식간에. 한 방에 얼어버립니다. 한 방에 얼어버리고 절대로 해결이 안 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계되죠. 이제 이런 결론으로 인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래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고 기업이 찾는 것 정도는 선택을 하면 그래도 해결은 된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해결이 되는 순서를 보면 그래도 기업이 좋아하는 그런 건물들, 기업이 좋아하는 입지들은 다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결론으로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요즘에 이렇게 분분한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시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뭐 너무 빨리 가려고도 안 하고 약간 반보 정도만 좀 빨리 가면 진짜 큰 돈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제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또 데뷔도 해보면 생각보다 또 재밌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